인공지능 동향과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크게 9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 올바르게 이해하기, 두 번째는 AI의 특성과 사업과 현실 응용 시사점, 세 번째는 조선산업, 건설산업, 금융산업의 인공지능 사례, 네 번째는 제조 인공지능 사례, 다섯 번째는 인공지능 기법의 기본적 이해, 인공지능에 의한 4차 산업혁명과 경영의 변화, 한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사례, 인공지능 참여 및 투자 전략, 인공지능 추진 방법론, 이렇게 총 9개로 강의를 구성하고요. 20분씩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총 3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올바르게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20분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비디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비디오 재밌게 보셨습니까? 나중에 한번 보실 분은 여기 링크를 다시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인공지능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제가 영상을 처음에 보여드린 이유는 인공지능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오늘은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인공지능을 사람과 닮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을 흉내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imitate human.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앨런 튜링의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개념에서 나왔는데요. 앨런 튜링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앨런 튜링은 컴퓨터 사이언스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앨런 튜링의 영화 보셨나요? 이미테이션 게임. 제가 한번 넷플릭스 잠깐만 열어보겠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넷플릭스에 이런 이미테이션 게임 같은 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틀어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2차 대전 때 어떤 독일의 어떤 암호를 풀기 위해서 연합군이 노력하는데 이 앨런 튜링이라는 천재가 결국 컴퓨터와 같은 그 기계를 만들어서 독일군의 암호를 풀어내죠. 이렇듯 앨런 튜링은 컴퓨터 사이언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앨런 튜링의 이름을 따서 만든 튜링 어워드라는 것이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노벨상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논문에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걸 고안했어요. 그래서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서 우리가 어떤 기계가 생각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걸 논쟁 없이 밝히기 위해서는 커튼 뒤에 사람인 척하는 기계와 기계인 척하는 사람이 있고요. 커튼 앞에는 사람이 있어서 이 3자 간의 타이핑으로 대화를 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타이핑으로 대화를 해도 사람이 저쪽 커튼 뒤에 어떤 것이 사람인 척하는 컴퓨터고 어떤 것이 컴퓨터인 척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맞힐 수 없을 때 그 사람인 척하는 컴퓨터를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앨런 튜링의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개념이었는데요. 이것이 후배 인공지능 학자들에 의해서 사람을 닮은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의 목표인 양 후배 학자들이 잘못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이미테이션 게임을 얘기한 건 1950년인데요. 이러한 생각들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 깨졌냐면 1995년에 헤이즈와 포드라는 사람이 인공지능 국제학회에서 1995년에 몬트리올에서 열린 이 국제학회에서
튜링 테스트 컨시더드 함풀이라는 그러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직접 있었어요. 1995년에 몬트리올 여기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링크를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앨런 튜링이 사실은 호모섹슈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호모섹슈얼인 아닌 척하는 호모섹슈얼, 그리고 호모섹슈얼처럼 보이지만 헤테로섹슈얼, 이것을 구분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늘 이미테이션 게임을 치러야 했던 거죠, 앨런 튜링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독사가를 물고 죽었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링크 잠깐 그냥 재미로 올려놓은 건데, 애플의 로고가 어떻습니까? 애플 컴퓨터 로고 이렇게 약간 옆에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죠. 이것이 앨런 튜링이 먹고 죽은 독사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또 재밌는 이야기도 사실 있습니다. 예, 이 헤이즈 앤 포드의 논문, 제가 직접 1995년에 몬트리올 가서 들었을 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인공지능은 사람 닮은 기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995년까지만 해도. 근데 그러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논문의 초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은 AI를 위한 지각 있는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1950년에 나온 튜링의 비전에 아직도 집착하는 것은 우리 필드, 우리 인공지능 필드에, 인공지능 분야에 함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튜링의 이미테이션 게임 또는 튜링 테스트라는 사람과 컴퓨터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람을 닮은 컴퓨터라는 개념을 인공지능 학자들은 1995년부터 이제 거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영국 드라마 휴먼스 같은 그런 인공지능은 잘못된 개념이고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생각해보죠. 하늘을 날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꼭 새처럼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새처럼 나는 비행기라면 우리가 그걸 영어로 artificial flight이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새처럼 나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만들어서 납니다. 결국 라이트 형제나 다른 사람들이 새를 모방하는 것을 멈추고 유체역학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사람들은 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은 뇌의 생물학적 과정을 모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뇌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거를 계속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조류학자, 새를 연구하는 조류학자가 만듭니까? 아니죠. 비행기는 항공공학자가 만드는 겁니다. 인공지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뇌과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 뇌과학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공학자가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생각이 1995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헤이즈 앤 포드에서도 그렇고요. 1995년에 인공지능 교과서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러셀과 노빅이 쓴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인공지능에 대한 현대적 접근이라는 그러한 책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존의 생각들을 2 곱하기 2로 나눕니다. 보세요. 하나는 thinking한다,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하나는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람처럼 하는 기계, 하나는 합리적으로 하는 기계. 이렇게 하면 2 곱하기 2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러셀과 노빅이 이 책에서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걸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걸 만드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인공지능이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올바르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인간을 닮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현대적 의미의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인간을 닮은 AI라는 그런 낭만적인 인공지능관에서 벗어난 지 오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에 AI 기법을 사용해서 효과를 내려면 사람을 닮은 AI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AI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이해에 기반해서 냉정하게 연구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영화 그녀 너무 재밌죠. 영화 엑스마키나 너무 재밌습니다. 미국 드라마 웨스트월드 너무 재밌죠. 이번에 시즌 3가 새로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또 영국 드라마 아까 보신 휴먼스 이 다 사람을 닮은 AI가 등장하는 영화가 나오는데요. 이런 영화들은 현실적인 AI의 연구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닮은 AI라는 그런 낡은 관념으로는요. 성과를 내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도 사람을 닮은 AI라는 개념이 아니라 합리적인 바둑 기계로서의 AI 시스템을 접근했기 때문에 이세돌이라는 인간 최고수를 이기는 성과를 낸 것입니다. 인류는 언젠간 인간을 닮은 AI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을 닮은 AI에서 합리적 행동을 하는 AI로 발전해온 역사를 이해하고 이것을 발전적으로 진화시켜 나갈 때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은 생각하는 개체를 만드는 학문이 아닙니다. 지능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인지의 과정을 독립적으로 거치지 않고도 나올 수 있고 감지와 행동이 결합된 경우도 있다는 것이 현대 심리학과 인지과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능 시스템을 감지하는 시스템, 인지하는 시스템, 행동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도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특별히 인지, 생각에 주목하는 학문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잘 아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고 인간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은 1995년부터 좀 생각이 됐고요. 2016년 9월에 스탠포드 중심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ife in 2030 2030년의 인공지능과 생활이라는 그 리포트에서도 이 닐슨이라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닐슨이라는 교수의 AI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어떤 액티비티인데 머신을 인텔리전트하게 만드는 액티비티다. 근데 그 인텔리전스라는 건 뭐냐면 어떤 퀄리티인데 어떤 주체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appropriately. 적절하게. 여기서 사람 닮았다는 개념 없죠. 생각한다는 개념 없죠. 예, 이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95년부터 도도하게 인공지능의 정의가 이렇게 흘러왔다. 최근에 또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2월에 제가 뉴욕에 가서 트리플 AI 인공지능 학회,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공지능 학회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인공지능과 ethics and society라는 그러한 컨퍼런스가 또 열렸는데 거기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연구진을 보면 옥스퍼드 대학, 하버드 대학, 워싱턴 대학, 굉장히 좋은 대학교에 있는 연구진들이 연구한 건데요. 이 연구진들의 결론이 뭐냐면 인공지능을 잘 모르는 정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human thinking, 요 HT라는 게 human thinking입니다. 뭐예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처럼이라는 것도 잘못됐고 생각한다라는 개념도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요 IB라는 건 레셔널하게 또는 아이디얼하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휴먼 라이크라는 개념이 보세요. 인공지능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왼쪽에 H가 아니라 I, 그래서 레셔널한 또는 아이디얼한 그러니까 합리적인 기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인공지능을 잘 모르는 분들은 휴먼 라이크, 사람 닮은 걸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거의 인공지능 정책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이렇게 이런 논문들이 발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OECD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7년에 OECD가 한국에 와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 AI를 잘못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정의했냐면
machines performing human-like cognitive function. 아유, 죄송합니다. 사람 닮은 인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완전히 잘못된 정의입니다. 휴먼-라이크 잘못됐어요. 그 cognitive 잘못됐어요. 제가 그래서 OECD에 있는 분들한테 되게 뭐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AI를 잘못 정의하고 있다. 그랬더니 OECD가 그래도 조금 고쳤어요. 2018년에는. Equipping system with cognitive functions that allow them to function appropriately.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비슷하죠? 예, 제가 이 정의를 사용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전히 코그니티브가 남아있어요. 약간. 예, 완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죠. 2019년 OECD 문서를 보면 이제는 OECD가 정신을 완전히 차렸어요. AI란 an AI system is a machine-based system that can, for a given set of human-defined objectives, make predictions, recommendations, or decisions, influencing real virtual environment. 네, 이제는 사람 닮았다는 개념이 아예 없어졌고요. 생각한다는 개념을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공지능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이번 기회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인공지능을 사람 닮은 거로 생각하는 것에서 많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잘못된 정책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인 인공지능을 만든다 이런 AGI라고 하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런 것들도 매우 상당히 잘못된 그런 생각이다라고 이 논문의 마지막에 비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AI의 특성과 그 특성에 따른 사업과 현실의 응용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